국방 여성가족 정책과가 양성평등 정책과로 새롭게 출발한 지 1년. 양성이 평등하고 함께 혜택을 누리며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는 군 만들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가정의 달 특집 국방 포커스 제2부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군이 우수한 여성 인력 활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변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군인은 국가와 가족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지금부터 국방 양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군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박순양 국방부 양성평등 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성미 73사단 205연대 대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국방 여성가족 정책과가 양성평등 정책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어 지난달에는 첫 개방형 공모를 거쳐서 첫 민간과장을 임명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모셨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지만 네. 앞으로 양성평등 정책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예정이신지요? 네. 제가 온 지 이제 막 20일 빼기 안 됐지만 그래도 제가 앞으로 우리 양성평등 정책과를 어떻게 운영할까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저희 과가 양성평등 정책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군내 육해 공군의 양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만들고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정책화될 수 있는 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저희 과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여군 인력을 국방개혁 2.0에 맞춰서 현재 그 7.4%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면서 더불어서 인사관리 개선을 통해서 남녀가 평등한 네. 그런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 양성평등한 어떤 그런 기반을 갖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조직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갖추는 데 있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남녀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평등의 어떤 인식, 그것이 또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 어떤 인식, 그리고 또 그것이 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네. 그런 인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 국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네.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적 측면에서 많이 보완이 되고 있지만 예방에 좀 더 그 포커스를 두면서 피해자 보호,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무차별적으로 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정말 진정으로 군내 정말 양성평등한 그런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과가 새롭게 이제 신설되면서 물론 기존에 있던 게 명칭이 변동이 됐지만 네. 또 새롭게 출발하면서 세 가지 또 이렇게 네. 중점사항 설명해 주셨는데요. 양성평등한 조직과 사회 만들기는 정말 여성 인력이 확대됨에 따라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수님, 사실 과장님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여군 비중 확대와 근무 여건 조성. 이게 국방개혁 2.0의 네,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많이 또 관여하고 네.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군 조직 내 여성 인력이 확대된다는 의미가 좀 특별할 것 같고요. 또 네. 그에 걸맞은 과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2009년에 저희들이 그 국방개혁 차원에서 그 여성 인력을 좀 더 확대한다는 정책을 처음 추진할 때
그때도 사회적인 반대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학군을 그 ROTC를 여성대학에 만들어서 이 여성을 좀 안정적으로 우수 자원들을 뽑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언 10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또 양성정책 과장에 또 민간인에서 또 이렇게 좋은 분이 또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대가 크고 잘 아시다시피 국방개혁 2.0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 42개 정도의 그 중요한 과제들을 가지고 그 집중과 선택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우리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의 가장 핵심 중에 두 가지 만들려 하면 네. 저는 그 병사들의 인권을 그 보호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양성정책 그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막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양성정책 차원에서 우리 그 여군의 확대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우선 그 우리가 인구 구조부터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희들이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는 그 남성 자원만 가지고는 군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냥 네.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막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우수한 인력들이 와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막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양성평등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인원만 늘어나는 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막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양성평등 정책과에서는 다양한 좀 계획들을 아마 우리 아까 우리 박순영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막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차근차근히 이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막 그런 차원에서 보다 우리 그 젊은이들이 군이라는 직업을 선택해도 네. 내 인생에 아주 큰 도움이 되겠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아마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여성 가족 정책과에서 여성 평등 네. 정책과로 이제 지난해 이제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와 달리 요즘은 군 부대가 남성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여성들인데 아직은 7.8%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셨는데 7.8%면 정말 적은 비중인 거죠. 외국의 한 사회학자가 발표하기를 30% 이상이 되어야지만 자신의 성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같이 형평에 맞게 같이 동등하게 대등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7.8%면 30% 되게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30년 전에 변호사를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네. 그때 변호사가 2,000명이었는데 제가 10명이 안 됐던 여자 변호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0.5%였던 거죠. 네. 그때는 법정에 가거나 변론을 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방청객들 모두가 쳐다보고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하다 하는 게 모두 금방 소문이 나고 네. 모두의 집중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40%가 넘으니까 전혀 의식이 되지 않고 그냥 대등하게 일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군 부대도 멀잖아요. 여성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거고 여성이다 남성이다라는 성을 의식하지 않는 네.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대로 최성미 중령님 여군이시고 또 엄마이십니다. 어떻게 군 생활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2001년에 여군사관 46기로 임관을 하고 지금 중학교 1학년 딸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아들 이렇게 세 자녀를 예. 양육하면서 지금 현재는 얼마나 73, 바쁘실까. 4단에서 네. 대대장 직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지난 보직에 이어서 이쪽으로 오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아직 이사를 못해서 자녀들과 지금은 좀 떨어져 있으면서 네. 자녀들이 많이 그립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한 20년 정도 지금 군 생활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한번 간단히 되짚어 보면 20년 전에 제가 부대를 갔을 때 한 1000여 명이 되는 사단 내에 여군은 단 3명이었습니다. 항상 낯선 느낌. 네. 누구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번에 이제 대대장 보직을 오면서는 예전처럼 보직에 제한이 있거나 그러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책을 아무 직책이나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네. 얘기를 들었고 제가 73, 4단을 희망해서 왔고 와서 근무를 하면서 보니 여성 인력들이 8%나 되더라고요. 네. 4단 내에. 이렇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네. 한 20년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해서 군도 많이 발전을 하고 예.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국방개혁 2.0에 의해서 여성
여군에 대한 보직 제한 철폐했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양성평등정책과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과제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입니다. 국방부를 비롯해서 총 8개 부처의 성평등 전담 부서가 신설됐고요. 성평등 정책과 조직 내 성차별 문화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8개 부처라고 했는데 네. 그중에 국방 예산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 국방부가 가장 높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런 추진의 의지가 엿보이지 네.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과장님, 양성평등 정책 그 기반 조성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하고 계십니까? 글쎄 저도 저희 국방부 양성평등 예산으로 42억 이 할당되어 있어서 참 이 예산을 정말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많이 배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방부 장관님 이하 국방부 전체 직원들이 네. 양성평등 정책을 강력하게 실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반 조성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저희가 국방 양성 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평등 정책을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다 이미 만들어 놓았고 그다음에 양성평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국방 정책 기본 계획을 이미 수립했고 3년째. 네. 그래서 24개 양성평등에 관한 기본 과제를 염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그 3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국방부처 각 부처별로 실질적으로 각 부처별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7월부로 이제 그 시행 계획을 다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지금 실행 계획을 거의 완성하는 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획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없이 양성이 평등한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강력한 추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네. 부장님께서 국방부 예산이 42억이라고 네. 이야기했는데요. 5월 초에 8개 부처 양성평등위원장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고 정말 국방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양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어떤 부처는 한 2천만 원? 이 정도인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부처는 이제 임명장을 받고 왔다.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부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에서 2018년부터 자발적으로 민간위원들을 초대해서 네. 그 TF팀을 만들고 그리고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이 많은 예산을 네. 투입하고 하는 것은 정말 양성평등이 국방부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국방부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다라는 네. 의지라고 보여지고 네.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최성민 중령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42억 예산 확보했습니다. 양성평등한 선진 국방 만들기 위해서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지금 체감도는 어떻습니까? 양성평등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말씀드리면 사실 최근에 입대한 인원들보다 저처럼 10년, 20년 군 생활을 해본 인원은 더욱더 크게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사실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군이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변화의 바람이 많이 군에 불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를 쉽게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처럼 2%, 3%가 아니라 지금 있는 부대 내 여군이 8% 내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적인 확대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한 직책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또 더불어서 자연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참여가 확대되는 게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군과 근무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네. 이런 모습이 돼가고 있는 게 느껴지고요. 더불어 이제 지휘관 직책을 제가 수행하고 있으면서 또 느끼는 것은 한 10년 전쯤에 이제 지휘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이게 용사들 부모님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 여군 지휘관을 되게 여군 지휘관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되물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대대장 직책이 되고 나서 용사들 부모님께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이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군 내외에서도 여군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인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 네. 여담이지만 사실 부모님들 되게 좋아하십니다. 네.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인원이 이제 자기 자식을 지도한다는 것에 되게 마음을 좀 따뜻하게 생각하시고 네. 이게 섬세한 리더십을 발휘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국방부나 이런 여러 다각도에서 군에 지원을 해주시고 양성평등 정책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사실은 체감도는 그것보다 훨씬 크게 저희가 느끼면서 네. 야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남녀군 간 차별 해소 그리고 동반 성장을 위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이제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2기 양성평등위원회 이제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 양성평등이 정말 실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평가를 하실 예정이신지요? 제가 1기 위원에 이어서 2기 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개 부처 위원장들 회의에 가봤더니 국방부가 위상이 참 높더라고요. 여기는 민간위원이 9분, 그리고 당연직 위원이 8분이에요. 네. 그리고 위원장이 민간위원 중에 한 분, 차관님이 공동위원장이시거든요. 네. 근데 다른 부처에 가면 민간위원들만 있고 차관님은 회의조차 안 들어오는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부가 정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위상도 높구나, 예산도 많고요. 그러면 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양성평등한 성인지 의식 변화, 네. 이에 맞는 제도 개선, 그리고 여군 인력 확대. 네.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두고 어떤 제도가 개선돼야 될지, 어떻게 변해야 될지 자문해드리고 또 일선 현장을 많이 방문을 해서 네. 일선의 목소리를, 살아있는 목소리를 군대 내부에서는 전달되기 어려운 네. 그런 민간위원으로서 그런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개혁 또 눈에 보이게 추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항상 여성의 사회 진출하면 같이 나오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유리천장. 네. 네. 세계 곳곳에서도 유리천장을 어떻게 깰 것인가에 네. 많은 고민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많은 나라에서는 성과도 좋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국방부 수장도 바로 맞습니다. 여성 장관인 곳도 있던데요. 네네. 교수님도 의견 주십시오. 네. 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유리천장이라는 얘기가 뭐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만 군도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항상 그런 저희들이 그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그 지금 최초로 육군 소장, 항공작전사령관, 전투부대 지휘죠. 네. 그래서 그걸 여군 출신으로 우리가 보임한 것을 보고 국민들도 많은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그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게 그 시작에 불과하죠.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국 또 우리 프랑스, 스페인, 뭐 독일 또 일본 세계적인 군사 강대국들이 아니었습니까? 네. 전부 다 여성 장관들이 벌써 다 배출됐거든요. 2번 이상씩 하신 나라들도 있고요. 네. 뭐 그리고 저희들 뭐 한미동맹 관계로 늘 친숙하지만 그 미국에서는 이미 사성 장군들이 벌써 여성들 중에서 네. 공군, 뭐 육군 뭐 다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군 어떻게 유리천장 깰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회를 더 많이 이제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뭐 군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시켜줄래도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막 그런 거보다는 네, 네. 우리 그 위치에 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교육을 하고 보임을 시키고 네. 그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게 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막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외국 사례를 한번 좀 볼 게 있어요. 최근에 캐나다에서도 엘스 이니셔티브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여군들을 전지에 전쟁 지역에 더 많이 보내겠다는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공감을 얻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최근에 저 제네바에 그 소재한 디카프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재단인데 이 공공성 또는 그 개혁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그런 사회재단인데 거기서 연구한 보고서에 보면 왜 그 엘스 이니셔티브의 목표량이 지켜지지 않는가 그걸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여군들이 사회 진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더 상위직 진출할 수 없는 이유를 14가지를 골랐어요.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 14가지를 극복해야만이 그 더 많은 여성들한테 진출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많이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땐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사회의 어떤 기준에 맞추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어야 되고 네. 또 장기적으로 젊은 우리 장교들한테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 기회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그런 인식 변화 필요하겠지만 네네. 기회를 제공해 주라. 네. 네네.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네. 이제 네. 같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여군 인력이 지금 7.4%라고 했는데요. 음. 대개는 이제 새로 들어오는 아주 직급이 낮은 여군들이 많이 차지하죠. 그게 아니라 이 직군별로 이 네. 장성급이건 골고루 그 비율이 맞게끔 어느 정도까지는 좀 나이나 연령 아니 연대가 부족하거나 연차가 부족하거나 그러더라도 네.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위관급까지 초급 장교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위에 고급 간부들하고 차이가 10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위직에 더 네. 많은 인원을 네. 배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사적으로 조치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차별이 돼서는 네. 안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중령님, 그 여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군 내에서는 어떤 인식이 있는지 좀 궁금해져요. 여군에 대한 이제 비판이나 또 편견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좀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보직 얘기도 하셨지만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가 여군 비중 확대에 따라서 역차별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등등 어떻습니까 상황은? 제가 군 생활을 시작하던 시절쯤에 여군이 극소수 사실일 때는 보직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조직 내에 이제 소수가 가지는 취약성 때문인 거예요. 그게 여군이든 남군이든 간에. 예. 그래서 지휘관이나 부서장들은 부대에 오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고 오게 되면 더 신경이 쓰이고 네. 그러다 보면 그게 과잉 보고가 되고 그러면 주변에 역차별 얘기가 나오게 되고 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그러고 이후에는 이제 체력적인 문제로 괜찮겠냐, 훈련에 참여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전투력이 저하되지 않느냐라는 걱정 섞인 우려를 예전에는 정말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늘어갈수록 진짜 그런 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가의 직책에서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하는 모습으로 증명하고 있고 또 인원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러워지다 보니 그런 모습들이 다들 이렇게 좀 부식이 돼가는 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도 그런 의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 불평등하다, 역차별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시작을 할 때 보직에 제한이 있다 보니 여군들이 가야 되는 자리를 갔었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여군들의 많은 자리를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 과거 근무 경험이 있는 제한이 돼 있다 보니 네. 적다 보니 지금 보내려고 하니 임무 수행이 가능하겠냐는 네.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열어주고 임무를 하게끔 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 과거 경험으로 과거 근무 제한이 있었던 그 시절에 저희들은 네. 갈 수 있는 자리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고 사실 국방부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수행하면서 저희들에게 그 보직 제한을 세소를 하셨는데 최근에 전입온 혹시 남군들이나 이런 분들은 왜 여군들에게만 특혜를 주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런 정책들을 추진을 할 때 이걸 하게 된 배경, 환경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네. 공감대를 형성해야
예, 바르게 정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좋은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장님 양성의 관점에서 네, 요거를 맞죠. 공정하게 네,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정책 시행을 해야 되겠고 맞습니다. 또 관련해서 홍보, 네. 더불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 이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2001년도에 현역에 있을 때 동티모르 파병을 갔었는데 그때 저는 참 그 아주 경이로운 경험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난민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난민 중에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엔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야 여성의 요구가 뭔지 남성의 요구가 뭔지 각각 달리 그 요구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네. 저희 같으면 야, 그 사람들 요구가 뭔지 조사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의 요구가 뭔지 남성의 요구가 뭔지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랬는데 정말 요구가 다른 거예요. 여성의 신체 조건이라든지 그렇죠. 생리적인 어떤 그런 네. 현상이라든지 위협의 정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요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 그다음에 뭐 그런 어떤 뭐 요구 이런 것들이 다른 거에 따라서 맞춤형 그런 그 저기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이 현재 우리의 성별 영향 평가 제도라는 그런 걸 통해서 국방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성평등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아니면 성차별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이제 성별 영향 평가라는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2019년도에 저희가 그러니까 국방부 관련된 뭐 제정되거나 개정된 훈령에 대해서는 67건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쳤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중에 혹시 불평등한 혹시 차별적인 그런 것들이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별 영향 평가를 실시를 해서 아 이런 사업은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라는 어떤 예. 그런 저기를 했고 앞으로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행정규칙, 행정부 그 규칙에까지도 이런 그 성별 영향 평가를 예.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서 네. 전 분야의 어떤 그 불평등, 차별이 나타나지 않도록 생활 주변에서까지 네.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네. 관련 어떤 제도적인 보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행 규칙 뭐 또 법률 네. 제정 다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교수님, 네. 이 여성 인력이 국내에 이제 확대되는 거는 기정사실화돼 있고 확대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일각에서는 여군 비율 확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런 역량을 또 발휘할 수 있도록 네. 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 뭐 맞습니다. 연구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요구하는 게 있으면은 네. 과장님께 좀 전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아, 또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인원을 확대하는 건 우선 급한 대로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지만 더 어려운 게 그거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역량을 키우느냐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여성들 초급 간부들한테도 그 교육 기회, 이런 직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기회 이런 것들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대개 우리가 아직도 지휘부에서는 여성들의 대부분의 인력은 그냥 그저 한 단기로 근무하다가 대부분 이제 전역한다, 퇴역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앞으로 10년 이상 또 우리가 군에서 아주 요직에서 앞으로 네. 활약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교육시켜야죠. 그렇죠. 또 임무에 네. 배치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들이 올 수 없잖아요. 예.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사실은 그 이제 여성들의 인식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원들이 많이 와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가 인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2년 4개월하고 대부분을 내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소수만이 남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생각을 저희가 바꿀 때가 됐다. 그래서 네. 막 그런 차원에서도 좀 더 우리가 여성을 더 많은 중요한 지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전투력 발휘도 여성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폭력 근절도 시급한 과제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입니다. 2019 군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2019 군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 경험은 감소했으나 성희롱 피해 경험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간부는 낮은 계급 때 직속 선임으로부터의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만들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그래서요, 법적으로 성희롱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범위가 넓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성희롱 이후에 이제 군 조치의 만족도를 보니까 남녀 간의 차이가 크게 나오던데요. 분석해 보셨죠? 네. 예. 우선 성희롱이라 하면 강간은 다들 아시는데 강제추행과 성희롱의 경계가 모호하긴 합니다. 겹치기도 하고요. 성희롱은 법률적인 용어로는 성적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거나 그 회사 내에서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희롱이라고 하죠. 시각적인 거, 뭐 어명한 눈빛 같은 네. 입증하기 매우 어렵지만 시각적인 거 아니면은 그 육체적인 거, 언어적인 거, 주로 말로 엄단패설 같은 것들이 네. 성희롱의 대표적인 경우인 거죠. 그러긴 한데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작년 2019년 군대 내 성폭력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그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은 남군들이 불만이 훨씬 낮고 3% 정도밖에 네. 4%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여군들이 33.1%라고 불만이 좀 많습니다. 네. 성폭력 관련 군대 내에서의 조치에 대해서. 네. 근데 저는 이게 군대라서 이런 게 아니라 네.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현장에 가면 지휘관들을 만나거나 남군 여군들을 만나면 대개 성폭력 성희롱은 여군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남녀 모두를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일반 사회에서도 실제로 신고되고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 10%밖에 안 됩니다. 군 부대라고 해서 훨씬 많은 성폭력이 있는 건 아니고 노출되는 비중도 저는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군 부대이기 때문에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사회보다가는 훨씬 몇백 배 더 집중을 받기 때문에 더 많아 보이고 더 민감하게 네. 반응할 뿐인 거죠. 여튼 너무 군대라고 해서 성폭력이 만연한 집단인 것도 아니고 수면 아래 너무 많이 잠겨있는 암수 범죄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일반 사회도 비슷하고 다만 군대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집단 생활하고 네. 늘 만나야 되고 24시간 모든 생활이 다 공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이 있으면 일반 사회보다는 훨씬 견디기 어렵고 여러 가지 그 네. 부대 자체며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군내에 있던 분들이 다 사회로 나오기 때문에 네. 사회에 나와서 또 다른 성범죄가 있지 않으려면 여기에서부터 제대로 성희롱 성폭력 교육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문화를 가꾸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기관보다 군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의 특수성도 또 반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3년 주기로 군내 성폭력 실태 조사가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고 교수님? 그 다음에 이게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성폭력보다는 성희롱이 더 많고요. 그리고 선임으로부터 받는 피해가 상당한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 이해가 잘 됐습니다만 저는 성폭력 그 실태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이것이 군에 와서 갑자기 이 성폭력에 대한 그 문화를 갑자기 바꾸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회 전체에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민주시민 교육. 이것을 우리가 유관부처끼리 우리 위원장님은 또 다른 부처 사람들하고도 만나시니까 네. 그래서 조기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특히 군에서도 이것이 여성들만이 아닌 남군 여군이 모두 다 받아야 되는 인간 네. 존중에 대한 그 교육이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되고 네. 세 번째는 그 무관용 원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희롱도 굉장히 심각한 예.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 우리 과장님께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육 자체가 아주 재미없어요. 요즘 진짜 밀레니얼 Z세대인데 그 교육에 들어가면 정말 졸고 있는 교육이라면 우리가 그거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교육이 다이나믹해야 돼서 제 생각은 저도 좀 대학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인식 변화를 하려면 학생들이 참여하는 연극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그 방법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네. 특히 일선 부대에 갔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나는 한 달 동안에 4번 성폭력 교육을 받았대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똑같은 게 기승전결이 똑같다는 거예요. 성폭력이 뭐고 개념 정의, 또 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드러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고 그 이후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기승전결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그동안 해왔던 일관된 교육이 아니라 예. 정말 그 상황에 맞게 역할극을 하거나 네. 연극을 하거나 이게 소규모로 토론을 하거나 네. 아니면 영화나 여러 다양한 미술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네. 됩니다. 다 졸고 있는 그런 일방적인 교육. 이거는 효과가 가장 많은 바에 20%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 주입식 교육 바뀌어져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쌍방향 참여형 교육 예. 콘텐츠도 개발해야 네, 되고요. 예. 지금 고민이 많으시죠? 네,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고민을 많이 같은데 하고 군대 있어요. 성폭력 근절 예, 어떻게 근절. 하실 예정이십니까? 글쎄 뭐 군대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을 위해 뭐 근절을 위해서 뭐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뭐 예방,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 뭐 가해자 처벌 이런 측면에서 두고 저희가 뭐 예방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교수님하고 또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방 교육은 저희가 정말 99%그 어느 기관 뭐 기관보다도 가장 높은 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도 가장 고민이 됐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없다. 맞춤형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 천편일률적이다.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정말 지금 제4차 산업혁명에 맞고 지금 세대에 맞는 정말 비록 그 내용 자체는 무겁지만 재밌게 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다른 교육도 다른 뭐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성폭력은 무엇보다도 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이 성폭력은 한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가지고 예. 정말 재밌고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피치 않게 또 피해자가 생기면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성고충 상담관이라든지 제도적인 시스템이나 또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 조직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혹시 내가 피해를 입어서 뭐 상담을 하게 되면 네. 노출돼서 내가 군 생활하지 못할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비밀도 다 보장하면서 또 개인이 보호받아야 될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도록 노력하고 네. 더불어서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그 인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공무원이 군인이 정말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될 군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저기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네. 그런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뭐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네.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동료이고 전우 아닙니까? 예, 지금 과장님 그 말씀해 주신 네. 그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좀 애를 더 노력하겠습니다. 써주시고 콘텐츠 개발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근데 피해자 보호 네. 그리고 가해자 엄벌 네, 맞습니다. 이것들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일단 신고율 낮은 것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게 네.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에서도 정말 많이 나 이것 때문에 신고 못한다라고 많이 하시는 게 비밀 보장입니다. 네. 너무 맞습니다. 좁은 부대 내에서 있기 예. 때문에 누구 하나 신고하거나 그러면 한두 번 불려다니면 다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도 신고를 못한다고 하는데 피해자 보호, 가해자 엄벌주의 그리고 비밀 보장 그리고 사전 인식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TV 국방 포커스 가정의 달 특집 2부 우리 군의 양성 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예. 워라밸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네. 주제를 일가정 양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가정 양립, 요거는 뭐 복지 혜택 부분에서 네, 지속 네. 가능한 그런 정책으로 사회 전반에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네, 네. 우리 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글쎄 뭐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뭐 여성을 위한 정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것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남녀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다. 사실 지금 뭐 미래 전장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전후방이 없는 그런 미래 전장 환경이고 네. 그다음에 기술 집약형 뭐 어떤 그런 전투 양상을 고려했을 때 여성의 어떤 군내 유입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서 같이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가정 양립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군 내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모성 보호라든지 육아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수립되어 있는 제도이고 네. 2019년 12월 31일부로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2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자녀 돌봄 휴가도 3일 추가가 3일로 이제 늘어났고요. 예. 그다음에 배우자 유사산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그 배우자도 3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임신 검진 휴가라고 해서 10일 늘어나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보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네. 일과 가정을 같이 병행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하고 계시는 중령님 얘기 네. 듣겠습니다. 네. 다양한 제도 혜택이 마련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정말 잘 활용되고 있는지 남녀 모두가 또 같이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육아휴직을 거의 활용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못했다기보다 사실은 부모님께서 제 군 생활을 이제 뒷받침해 주시느라고 네. 자녀를 계속 양육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큰 그거 없이 생활을 했는데요. 지금 최근에 제가 우리 후배들이나 부대 인근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여군이나 그 남군들 배우자의 출산 휴가, 그리고 뭐 남여군의 육아 휴직, 그리고 남군의 육아 시간 활용 이런 게 사실 바로 옆에서 항상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있는 부대에 지금 연대 간부가 총 뭐 한 3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남군 2분이 육아 시간을 활용해서 조금 일찍 귀가를 해서 네. 자녀를 돌보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이제 출타가 통제가 많이 된 상황에서도 예. 사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가정 양립이 사실상 가능했던 거고요. 네. 지금은 제가 감히 남녀군 모두 일가정 양립 제도를 어느 정도는 활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자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전에 출산과 양육을 오롯이 여성의 몫이다. 또 일과 가정은 별개다. 예, 가정을 집안일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겠다라는 말을 선뜻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예, 제도가 있더라도 그걸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못했었는데 이 속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고 이거를 활용해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워라밸 문화, 가족 친화적인 문화가 기반이 돼야 사실은 이게 완전하게 올바르게 정착이 될 네.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부 군인이 있는데 네.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맞습니다. 목소리인데 네. 지금 언급해 주신 변호사님 가족 친화적 문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개념 정리 좀 해주시고요. 조직과 조직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실제로 미치고 있을까요? 글쎄요,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 이 예전에는 우리 경제 성장이나 남북 대치가 심할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아빠의 존재가 거의 없었죠. 가정 내에서는. 네. 그리고 엄마는 집에 있고 아빠는 일하러 나가고 또 군인들인 경우에는 군 부대에 올인하고 엄마가 다 집안일을 했었고 지금은 그런 생활을 해서는 가정이 유지되기 어려울 겁니다. 네. 가정이 건강해야 군 부대나 직장도 건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군 부대도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육아 단계부터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그리고 부부 간에, 가족 구성원 간에 모두가 마음 편히 배려받으면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군대 내에서도 배려해주는 그런 조직 문화가 필요한데요. 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아버님이 말기암 판정을 받고 6개월 정도밖에 못 사신다라고 하니까 그 부대장님이 그 아들이 군에 있었는데 그렇게 자주 전화하시고 휴가도 보내주고 정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어요. 예. 이렇게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불화가 있거나 그러면 뭐 이혼 소송을 하거나 하면 가장 걱정하는 게 우리 아들이 군에 있는데 얘가 탈영할까 봐 걱정된다. 무슨 사고가 날까 봐 걱정된다라고 걱정 많이 하거든요. 가정이 건강해야지 군부대 내에서도 조직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출산 육아뿐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부부간 가족 모두를 위해서 건강한 가족 친화적인 문화, 조직 문화 만드는데 국방부 양성평등 정책과가 더 앞장서 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남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 그리고 눈치 보지 않고요. 네. 조직 내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군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 지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수님, 좀 이런 거는 조금 더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군의 전투 임무 아닙니까? 군이라는 조직은. 그렇기 때문에 전투 임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성이 좀 아무래도 그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지휘부에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이제는 전면전의 시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뭐 안정화 작전이라든지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그 전격전으로 순식간에 저희가 점령을 했지만 그 이후에 모든 문제가 났거든요. 근데 거기에 적응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볼 때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의 경우 11만 정도가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120명이 전사를 했고 그중에서도 근접 전투에서 66명이 전사를 했는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많은 그 여군 전역자들은 이 헌법 소원을 해서 기본적으로 전쟁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한다는 리스크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하고 전투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제 생각에는 미래 전쟁에는 여성도 전투 요원으로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거기에 맞게 저 임무들을 개발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저출산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전장 환경이 바뀝니다. 여성들, 여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군의 특수성을 좀 활용해서요. 과장님, 일가정 양립 제도 앞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뭐 지금도 잘 해오고 있지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일가정 양육 제도라는 것이 남녀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우수한 여성 인력이 계속 군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 그 군에서도 그래서 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올해 뭐 2개 추가해서 지금 현재 139개를 운영하고 있고 공동 육아 나눔터라고 해서 지금 4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뭐 이런 시스템. 그다음에 아까 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 친화 인증제 지금 여가부에서 그 부대가 얼마나 지휘 관심을 가지고 가족 친화적으로 유엔 근무라든지 임신, 출산 뭐 이런 것들을 잘 장려하고 잘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대에 대해서 인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26개 부대가 인증을 받을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뭐 이런 것들이 국방부 내에서 부대 내에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가진 그 어떤 그 지원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격오지 좀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양성 평등 정책 추진 현황 그리고 과제를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달이 가정의 날을 맞아서 이런 방송도 준비 중인데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군. 가정의 행복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든든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당부 말씀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오늘 유일한
저 청일점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성평등 정책이 빨리 자리를 잡으려면 네. 그 남성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마티 아티사리라는 핀란드 대통령이 계신데 이분이 1990년도에 그 나미비아 특별임무단을 운영하셨는데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60%를 여성으로 구하고 5명의 국장을 전원 여성으로 했는데 네. 이분이 포로 석방 문제, 무기 회수 문제, 경찰 감시, 선거 감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그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고 또 이분이 나중에는 대통령이 됐고 또 2008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여성을 우리가 잘 활용했을 때는 네. 충분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비전을 갖고 우리 여성 문제에 임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제 바람입니다. 굉장히 많이 격려가 되는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최중님. 네. 제가 이제 야전에서 업무에 집중하면서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의 숨은 노력들인 것 같았어. 저 야전 여군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양성평등 정책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활용해야 하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 인원이 다 공감을 해야 네. 활용이 가능하고 올바르게 정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거에 우선돼야 되는 것이 공감대 형성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걸 위한 노력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지속해 주시기를 바람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저를 포함한 지휘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군은 특성상 지휘관의 의식 변화가 군 조직에 확산되는 속도를 상당히 네. 빠르게 할 수 있는 특수한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의 대상에서 지휘관들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예. 더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저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야전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일 가정을 모두 양립을 잘 해서 성공을 해서 몸소 증명을 하고 또 지휘관으로서 남녀가 진짜 평등한 군 만들기에 네. 제가 또 일조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자녀 어머니시고요. 봉사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네. 변호사님 한 말씀. 네. 저는 오늘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듣고 다른 나라에 그렇게 많은 국방부 장관이 여성이었다, 여성이 그렇게 많은 장관이었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성급 많이 배출되고 그리고 장관도 나오는 뭐 여성 대통령이 나왔으니까요. 그런 날이 멀잖아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 한 가정에 1명, 2명밖에 자녀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없어 걱정이죠. 한 명 한 명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이 군 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국방부에 소속된 모든 부대원들이 소중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그리고 서로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게 양성평등 문화이거든요. 네. 불편함이 없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줄 줄 아는 네.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네. 원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참 무거운데. 네. 그 양성평등 정책과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피는 과가 아니라 네. 남성, 여성 모두를 위한 그런 정책을 실현시키는 과고 그다음에 양성평등에 기반한 그런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방부의 어떤 유일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도적, 시스템적 그런 그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최중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인식의 변화, 그다음에 문화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군은 저도 뭐 군에 있었기 때문에 특수 조직이기 때문에 정말 이 문화와 인식을 바꾸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휘관이 바뀌면 그 부대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지휘관이 성인지력이 뛰어나면 그 부대가 다 지휘관이 양성평등한 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 부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휘관이 먼저 앞장서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내가 혹시 나의 말과 행동이 우리 부대원들의 어떤 그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느끼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성찰된 삶을 통해서 지휘관이 모범을 보임으로 해서 네.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고
양성평등한 어떤 그 문화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그런 군 조직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러한 그 차별적인 문화를 없애고 예. 어떤 양성평등한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일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해 국방부 내에 양성평등 정책과가 이제 신설됐습니다. 거는 기대가 큽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논의한 내용 중에 양성평등한 문화정착 그리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제도는 남녀군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조언 주시고요. 또 과장님 더 애써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녀 그리고 일과 가정, 공존과 동반 성장을 통해 더 좋은 군대, 더 강한 군대로 나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방 포커스도 새 단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방에 대한 모든 것, 새롭게 출발할 국방 포커스도 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